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저는 7월 31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한미 통상협의가 15% 관세로 타결됐다. 이 소식인데,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재료 소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됐어요. 사실 지금 대체거래소가 이제 시행이 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 소식이 새벽에 나온 소식이 프리마켓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막상 메인마켓 들어가면 그 기대감이 싸그리 사라지고 재료 소멸 인식만을 받는 그런 경향이 더더욱 짙어졌어요. 본래 이제 프리마켓이 없었을 때에도 오전에 갭상승하고 쭉 음봉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변동성이 좀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오전장 초반까지는 활발한 모습, 하지만 12시 이후부터는 시장 하락 전환 후에 점차 낙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수혜주, 지금 자동차나 철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내일 이슈를 좀 살펴보면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니까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전에 협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러나 새로운 또 무역 분쟁, 사실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이 무역 협상, 물론 90일의 휴전 기간을 또 가졌다 이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인도라든지 지금 제가 들은 소식, 지금 나온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더 이상은 상호관세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좀 이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료되고 끝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관심 섹터는 여전히 AI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 관심 대상입니다. 관세 그리고 오늘의 실적 발표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와의 계약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미국과 이제 협상단에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포함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AI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조선주는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만이 좀 빛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역시 마찬가지인 게, AI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주를 봐야 돼요. 물론 오늘 새롭게 제가 얘기 드릴 것은 경협주입니다. 경협주를 왜 얘기 드리고 싶냐면, 다들 아실 얘기겠지만 오늘 나왔잖아요, 내용이. 아주 빠른 시일 내는 2주 내에 이제 정상회담을 좀 원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요런 스텝 바이 스텝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협주가 당연히 움직이겠죠. 오늘도 크게 움직였는데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협주 장비주가 아니라 경협주. 자, 오늘 현대임스 우리는 준비를 미리 했던 종목이라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어요. 현대임스가 원래 더 차트를 더 만들어 놓고 있던 종목인데, 현대임스는 사실 수익 실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밀렸고, 아무 밀릴 이유가 없어요. 재료 소멸 인식, 재료가 지금 소멸이 아니라 이제 탄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1승이 더 많이 올랐죠. 저도 원래는 이제 1승을 매매하던 여기 아주 줄기차게 매매했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매했던 흔적이 있는데, 1승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특히 이 LNG 관련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기사도 이 조선협력 빅딜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 1승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 한미통상협의의 주 내용을 보면 총 3,500억 달러의 이제 우리가 미국 대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1,500억 원, 208조 원 가량이 이제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선소를 짓는다거나 발주를 한다거나 수주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이 거래에서 보증인이 되어주고, 또 투자를 1승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1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소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할 때 이 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1승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친환경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1승이 생산을 합니다. 분뇨 처리 장치나 스크러버, LNG 제기화 설비. 이게 이제 1승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친환경 선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승은 앞으로 향후에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굉장히 강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임스는 지금 M&A 물건까지 나왔잖아요. 현대임스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대한조선이 이제 상장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임스의 매수 희망자가 지금 아주 그냥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원래 현대가의 이 기업이었잖아요. 현대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하게 지금 현대임스도 관심을 받고 있고. 자, 1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던 상태에서 오늘 이제 급등이었는데, 좀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오른 종목 중에서 좀 일관성 있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내일 체크를 해보고 오히려 또 추가 매수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현대임스 그리고 4x4 급등 나왔는데, 오늘 종목들 뭐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다가 밀리고 오히려 좀 쭉 밀렸는데, 다행히 장 마감 때는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참 아쉽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냈어요. 연중 신고가를 또다시 냈는데, 뭐 역시나 저기 역대 고점 자리, 저 최고점 3,300포인트는 아직 못 갔지만 이제 정말 30포인트, 1%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락 마감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선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또 나와줘야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총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15%의 관세,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15, 15, 15 하고 있는데 우리만 좀 더 깎아줘요 라고 할 명분이 좀 없는 거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EU 같은 경우에는 GDP가 거의 EU는 국가가 아니라 EU라는 국가의 집합체와 함께 이제 협상을 한 거잖아요. 거기 총액이 6천억 달러인데 우리가 3,500억 달러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EU의 GDP가 한 20억 달러래. 20억 달러? 얼마야? 내가 아까 찾아놓은 게 18조 달러, 20억 달러가 아니고. 그렇게 낮을 리가 없죠. 18조 달러예요.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면 2경 4천조의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의 EU와 6천억 달러의 이 대미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라고? 우리 해봐야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우리 GDP가. 일본도 우리의 2배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5,500억 달러인데 조금 많지 않은가.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뭐 어떻게 이거는 협상이라는 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잘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1,000억 달러 구매 요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만 해도 1,100억 달러를 에너지 구매에만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될 거 미국산으로 돌리자, 이런 부분도 되겠죠. 오후장 들어서는 재료 소멸의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양시장 하락 전환. 이제 오전장부터 주요 종목이 하락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이미 이 내용이 적용되면서 수혜주들 급등을 했고요. 자동차주들이 원래 최대 수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넥스트레이드 활용하셔라 얘기를 드리면서 화신, SL, 그리고 모티브링크 등등 얘기를 드렸잖아요.
프리마켓에선 이 관세 협상 얘기 나오자마자 전부 환호.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급등을 하잖아요. 11% 급등하면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음봉 맞으면서 쭉 내려왔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12.5%의 관세, 자동차는 좀 예외적으로 12.5% 관세를 제시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모두 15, 15, 15, 너네도 15, 예외는 없다. 협상할 만한 딱히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5%가 안 되고 15%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공평한 자리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차가 원래 애초부터 가격 경쟁력은 좀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동일하게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치부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실망감은 있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악재로서 작용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체거래소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프리 요 시장을 활용해서 그냥 빨리 돌리는 거고 오히려 신규 상장주인 뭐 티브링크 같은 건 이런 종목들은 주가 탄력성이 좀 달라요. 이미 어저께 우리는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할 자리를 노려볼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다르죠. 그리고 관세가 이제 동일해졌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격이 더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더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어차피 이 한미 FTA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는 어차피 관세가 우리가 더 심했었는데 한미 FTA 이후에 맞춰진 거고 지금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 향후에 이제 재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철강주들도 급락을 보였는데 철강도 이제 관세가 이번 관세 협상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래스카 LNG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래스카 LNG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는데 요거는 추후에 협상안이 좀 더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일본만 가지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본 관광은 비싸거든요. 가격 경쟁력 맞추려면 우리나라와도 프로젝트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실수혜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가장 큰 수혜를 본 테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의 경협주입니다. 2주 후가 아니고 2주 내죠. 2주 내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을 했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 정권에선 당연한 순서고 경협주는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유 계속 매수 관점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지금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보였는데 재료 소멸 인식으로 예상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오늘 이후에 본격적인 수혜주 찾기에 좀 나서 보면서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재매수나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좀 노려보는 자리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면 뭐 하나오션이 오늘의 대장이에요. 하나오션의 장이었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오션의 이 신고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가져오던 지금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처음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4배가 올랐어요.
35,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12만원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자리로만 하면 거의 한 4배 정도, 3배 이상은 지금 올랐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요 얘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디 갔니? 너무 많은 기사를 오늘 봐가지고, 아까 1승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죠. 근데 왜 제가 아까 보여드렸나요? 이 기사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냥 요 기사로 함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지금 뭐 선박 건조에서부터 유지 보수,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제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협상 카드였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가장 크게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수혜죠. 왜냐면 이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조선업을, 이 조선주의 대미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보여준 성공 케이스가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요 기사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요 얘기잖아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해양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 솔직히 미국이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그 바다 패권을 다시 얻기 위함인데, 미국 조선소들은 지금 전부 다 안 좋은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라,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에다 맡기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였다.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이 협상단 수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현대힘스라든지 성광밴드도 오늘 오르다 내렸잖아요. 이게 뭐 재료 소멸 인식일 수 있는데 재료 소멸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 1,500억 달러, 200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일감은 억지로라도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봐야 되는 쪽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는 부담스럽다,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경협주를 이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마어마하죠. 야, JST나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상한가를 가서 안 풀렸습니다. 근데 사실 JST나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주얼리나 핸드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의류 패션 쪽에 있는 기업이고, 좋은 사람들 팬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단순 제조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자산 가치를 가지고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주가가 가벼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건 아난티였습니다. 아난티는요, 자산 규모가 있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장 이 남북 경협에서는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서 더 많은 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규모적인 면에서의 사업은 확실히 이 아난티 같은 기업들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 관광기대감도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난티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겁니다.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가볍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 있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락하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한 다음에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될 겁니다. 물론 테마를 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테마를 타는 안에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 면에서 되는 종목 아난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오늘 극단적으로 이 종목들이 좀 갈리고 솔직히 말해서 수혜주들도 다 떨어졌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재료 소멸 인식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제 10시 반에 이제 이 협상단에서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조선협력 정도가 이제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기사구나. 요 협상단 브리핑을 보게 되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방어해야 될 것이 이제 식량 안보였어요. 식량 안보. 그래서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았고 그래서 오늘 미트박스 같은 종목은 아예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원래는 이거 개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거의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갈린 종목들은 있는데 이 안에서 자동차 그리고 철강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거잖아요. 이 기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이제 12.5%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어요. 15%가 됐는데 FTA에 대해서 미국 측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이 뭐랄까 이 통상협의가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진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큰 틀의 합의일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철강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요 얘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건데 자동차 관세율 12.5% 목표로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는 협상 전체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담감이 왜 날씨 안 보고 궁금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다시 한번 언급들이 될 거예요. 그 언급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들 이제 수혜주 그리고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하락한 거 말고 좀 더 우리가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으면서 이 수혜주 찾기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수혜주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끝났잖아요. 재료는 소멸됐고 이제 우리나라 정책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 체크를 좀 하면서 이제 8월 시장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로써 이제 7월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이 7월 후반부가 혼란스러웠고 답답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8월에 이 답답함이 제거가 됐잖아요. 7월 말 오늘 이제 딱 모든 답답함이 제거가 됐고 새롭게 시작한 이제 8월입니다. 악재라든 호재든 악재든 이 부분 재료적인 측면이 소멸된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8월 좀 더 활발한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장도 모두 파이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합니다. 이 장 정말 재미있기도 근데 너무 좀 이 거래 시간이 너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는 거야. 이제 대체 거래소가 있으니까 대체 거래소에서 다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좀 답답스럽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하셨고 7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고 8월에도 멋진 수익 올려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필살기 SBS 비즈 필살기 녹화가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고요. 유튜브 영상은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폭염의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밤 이 필살기 방송 시간이 네, 8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8시 반에 내일 필살기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